자동차 리뷰 뭐하러 가지? 아, 스포티지도 올린 지 꽤 됐는데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차량의 문제는 뭐 차량 하나는 없어요. 요즘 섭외되는 거 없어요. 차량이 i30가 있는데 i30를 또 오늘은 또 하기는 또 애매해. 시간이 벌써 4시야. 차량 공부하고 하려고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뭘 하지? 지금 친구한테 연락 한번 해볼까요? 이제 애들도 아예 회사에서 안 끝났을 것 같은데. 차가 좀 우리가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은 이쁜 차는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아기자기한 차 막 그런 차들 없나? 아기자기한 거는 지금 차가 제일 아기자기한 거요. 박PD 차? 박PD 차 이번에 샀나? 저 3일 대신 해보고 뭐 샀지? 피아트 500X도 봤어요. 아, 피아트 500X. 피아트 500X. 피아트. 근데 제 차는 아직 길이 안 돼갖고. 야, 길은 내가 하면서 빌려줄게, 길은. 길은, 길은 그렇게 드리는 거야. 길은 밟아야지 차가 가지. 에이, 3,000원이면 여기는 차가 많네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기 차니까 그렇고 나는 내 차 아니니까. 그럼 밟지 뭐. 이쁘잖아. 이쁘잖아. 딱, 박PD 차가 우리 리뷰하는 딱 나와. 이쁜 차로 막. 조회수 막 폭발되고 이러면. 잖아. 피아트 500X 콜? 이거 콜안 하면 어떻게 돼? 안 돼. 그러면 오늘 월급 없어. 오늘 빵꾸야. 그냥 오늘 놀다 가는 거야? 이거 안 되는데. 피아트 500X 이쁘네. 괜찮아. 그러면 커피 한잔 하고요. 그래, 커피 한잔 하고 피아트 500X 하러 가자. 그러면 피아트 500X 그 리뷰를 하러 가야 되잖아, 그지? 외관 리뷰를 해야 되는데 장소를 또 물색을 해야 돼요, 이 시간에. 또 어디서 하냐? 저번에 저희가 독산성 갔죠? 응. 저번에 독산성 갔었을 때 응. 주변에 사람들도 지나다니고 막 그늘진 데는 또 잘 나오지도 않고 해갖고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았는데 실내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실내에서? 실내에서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할래요? 여기서 할까? 지금 공사 중이라 아직 사람들도 안 지나다니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피아트 500X가 웬만하면 색깔도 또 여기랑 또 잘 맞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딱 올려갖고 여기서 하면 방해도 없고 괜찮겠네. 그러면은 피아트 500X 리뷰를 여기서 하는 걸로?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박PD가 차 갖고 와. 콜! 네, 차 가져오겠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PMP 모터스의 김 과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탈리아 하면 어떤 자동차 브랜드를 떠올리십니까? 페라리, 마세라티 이런 슈퍼카의 브랜드만 일반적으로 떠올리실 텐데 이탈리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는 바로 피아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피아트사의 피아트 500X입니다. 자, 피아트사는 1969년 페라리와 란치아 등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엄청나게 규모를 부풀립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이탈리아 자동차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중심에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죠. 그런데 1970년에 석유 파동이 오게 돼요. 그 석유 파동 때문에 1980년도에는 불필요한 사업들을 정리하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태에 처하게 되어서 간신히 모면을 했을 때 1990년에 경제 불황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자, 경제 불황이 찾아오게 됨으로써 2000년대에는 부도 위기까지 몰리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살아날 방법으로 2004년에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GM과 전략적인 제휴를 통하고 그리고 지분을 20% 판매함으로써 부도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흑자로 돌아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2009년에 크라이슬러까지 합병을 하게 되는 이 피아트는 지금 FCA 크라이슬러라는 그런 그룹으로 불리게 됩니다. 자, 피아트는 피아트 500이 있고 피아트 508C가 있고 피아트 508 벨리아가 있습니다.
그게 현대화를 이끌어 왔고 지금 조금 더 발전해서 피아트 500만 보다가 덩치가 조금은 커진 도시명 SUV 바로 피아트 500X로 선보이게 된 거죠. 자, 피아트 500X는 피아트 500과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이 피아트 500X는 그 X의 의미, 피아트사가 말하는 건 아름다움 곱하기 그리고 실용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아름다움, 차체를 먼저 딱 보기만 해도 이 차량은 뭔가 동글동글하고 그리고 곡선이 어우러진 뭔가 아름답다, 이쁘다, 왠지 여성들이 더 선호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그 모델이에요. 지금 제가 봐도 이 차 왜 이렇게 이쁘지? 이 차 괜찮은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피아트 500X는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온 게 미니의 컨트리맨을 겨냥하고 나온 차입니다. 미니의 컨트리맨과 차별을 뒀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왜 컨트리맨을 겨냥했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크기부터 살펴보시면 피아트 500X는 한 4270mm고 그리고 컨트리맨은 4100mm예요. 그러니까 한 170mm의 차이를 가지면서 그 컨트리맨보다 더 큰 사이즈로 피아트 500X가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생긴 모형은 컨트리맨과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QM3 같은 뭐 옆모습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QM3와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르노의 QM3인가? 이런 착각을 가질 수도 있게 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런데 그 QM3와는 완전 다르죠. 그리고 이제 뒷면부를 보시게 되면 이 뒷면부도 한번 보세요. 뒷면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왠지 이 피아트의 로고가 없고 여기다 컨트리맨을 박았다면 컨트리맨인가? 이런 착각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차량입니다. 일단 이 자동차의 첫 느낌은 아름답다. 굉장히 곡선미가 있다. 어떻게 이런 차를 설계했을까라고 할 정도로 디자이너가 상당한 연구를 했고 그런 결과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500X는 정통 SUV인 지베, 레니게이드와 플랫폼을 같이 쓰게 되고 파워트레인도 같이 쓰게 되고 셰시 구조도 전부 동일한 그런 구조로 설계됐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외관의 모습은 전혀 다르죠. 집은 정말 SUV로서 정통 오프로드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차. 그런데 이 피아트 500X는 과연 그 오프로드도 가능할까라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디자인 한번 보실게요. 디자인은 헤드라이트도 그렇고 그리고 주간 주행등 그리고 방향 지시등 그리고 안개등도 그렇고 다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귀여운데 이쁜데 이런 느낌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만들죠. 자, 그릴도 보시면 그릴의 구조도 너무 작아요. 왜냐면 이 차는 뭐 빨리 달리기 위해서 만든 차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소형 SUV이고 피아트 500에서 조금 발전을 한 차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그릴의 비중은 얼마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구조는 휘슬러 구조라고 불리는데 뭐 휘슬러 하면 고양이나 아니면 쥐 이런 그들의 수염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피아트 마크 로고를 박아놨고 그리고 피아트 모델은 세 가지가 나오게 돼요. 팝스타 2.4 가솔린이 있고 그리고 크로스 디젤 2.0 그리고 크로스 플러스 2.0이 있습니다. 이 차는 피아트 500X의 최상위 트림 그리고 풀옵션을 장착한 피아트 500X의 크로스 디젤 모델입니다. 자, 차별화를 두고 있는 게 이 밑에 범퍼를 보시면 팝스타 2.4 가솔린은 이게 색깔이 이 차체 앞에 앞범퍼와 똑같이 이루어져요. 근데 얘는 왠지 나는 디젤이고 SUV이고 뭔가 공격적인 느낌도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좀 색깔을 조금은 다르게 해서 여기에 범퍼를 집어넣어 놨어요. 이런 거 보면 이 라인만 딱 잘라서 보면 SUV 라인이다. 그러니까 위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밑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차는 SUV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여기는 주간 주행등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는 방향 지시등, 그리고 헤드라이터, 그리고 안개등이 들어가게 되는데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500이라는 그런 글씨도 박아놨고, 이 차는 나는 피아트 500이다. 그런데 피아트 500X의 유전자는 어떨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휠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자, 일단 휠을 보시면 피아트 500X는 18인치 알로이 휠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휠의 디자인도 상당히 잘 나왔고, 이쁜데? 라는 모형. 이거 정말 잘 나왔어요. 순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게, 이거 휠은 정말 이쁘고 탄탄하게 잘 나왔다. 그리고 타이어도 미쉐린 PS3 타이어를 끼고 있습니다. 고성능 타이어를 껴줬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차량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람의 신발, 그리고 육상 선수의 그런 신발처럼 고가의 성능이 좋은 타이어를 끼워주게 되면 당연히 노면의 접지력과 그리고 코너링에서의 갖는 안정감이 뛰어나겠죠. 그런데 이 차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왠지 이 타이어, 미쉐린 PS3의 타이어는 왠지 너무 과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 타이어 때문에 제가 주행 테스트를 나가게 되면 이 타이어의 효과가 어떤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될 거예요. 자, 사이드 리피터도 보시면 LED가 들어가 있고 이 라인을 쭉 보시게 되면 이 라인도 정말 동글동글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쁜데 이 차 왠지 여자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남성보다는 왠지 여성이 더 끌리는 차, 뭐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피아트사에서 피아트 500X 2016년 판매량의 목표는 1200대라고 해요. 이 1200대를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걸 목표로 잡고 나왔는데 이 가격적인 면에서 좀 걸리는 게 많아요. 가격적인 면에서 보면 피아트 팝스타 2.4 가솔린이 약 한 2,990만 원, 거의 3천만 원대죠. 그리고 피아트 크로스 디젤이 한 3,500만 원, 요 풀옵션 차량이 한 3,980만 원 되니까 한 4천만 원을 호가하는 차예요. 이 4천만 원을 호가하는 차의 성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서 얼마나 그걸 가지고 이 판매량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거는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인 측면에서는 조금 비싸지 않은가, 과하지 않은가. 물론 미니 컨트리맨과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피아트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은 소형차, 너무 작은 차, 그리고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차, 그런 차가 4천만 원대로 진입을 우리나라에 한다면 얼마나 많은 판매량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걱정은 되기도 합니다. 자, 내관을 살펴보실게요. 자, 내관을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시동을 먼저 켤게요. 자, 내관을 살펴보시게 되면 핸들은 잘 나왔어요. D컷 형식으로 잘 나왔고 다른 차에 비교했을 때 핸들의 이런 무게감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여성 운전자를 겨냥해서 나왔지만 왠지 남성 운전자가 이 스티어링 휠을 잡고 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핸들 세팅 값이 상당히 무겁게 나왔고 모드를 바꾸게 되면 조금 더 약간 묵직해지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자, 패들 시프트도 보시면 달려 있는데 요게 이제 일반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고 알로이 휠 개념으로 이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잡게 되면 손이 큰 사람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손이 작은 사람이나 여성 운전자가 이 스티어링 휠을 잡게 되면 약간은 좀 두껍다. 두꺼운 면에서도 패들 시프트까지 손이 가려면 약간은 좀 멀지 않을까, 이런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일단 핸들 세팅 값은 저한테는 좀 마음에 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TTF 형식도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뭐 주행거리, 연비, 뭐 이런 거까지 다 측정할 수 있게 전부 다 잘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FCA사에서 나오는 이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아직까지 이 한국 브랜드의
한국에 맞춘 내비게이션을 따라올 수는 없죠. 그리고 이게 6.5인치라 그러는데 너무 작아요. 뭐 갤럭시나 뭐 아이폰 같은 거랑 비교했을 때 여기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 이거 너무 작지 않은가, 그래서 좀 보는데 불편함이 있지 않은가, 요걸 조금만 더 늘려주고, 그리고 내비게이션만 어떻게 손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런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옵션은 뭐 엔진 뭐 스탑 버튼이라든가 아니면 뭐 후방 주차 시스템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공조 장치 같은 경우도 정말 동글동글한 게 이쁘다. 정말 얘는 정말 다 동그랗구나. 이런 거 느낄 수 있게 해놓고, 뭐 에어컨도 조정할 수 있는 거 다 있고, 그리고 근데 이 차는 풀옵션임에도 불구하고 통풍 시트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 운전석과 그리고 보조석에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는 빠져 있네요. 그리고 옥스 단자라든지 아니면 USB 아니면 SD 카드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어봉으로 오시면 여기 정말 디테일하게, 여기도 보시면 500이라고 적어놨어요. 500. 그리고 요거 단추가 따져요. 따지고 내리면 뭐 기어 노브를 볼 수 있는데, 요거는 그냥 디테일한 설정인 것 같습니다. 뭐 요거 단추를 연다고 해서 뭐 딱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요거는 요런 디테일까지 뭐 살렸다라는 거, 그런 거까지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모드 셀렉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오토 모드, 그리고 트랙션 모드,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까지 이제 다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스포츠 모드, 그리고 오토 모드, 그리고 오프로드가 가능한 트랙션 모드까지 세 가지의 모드 셀렉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컨트리맨과 좀 비교가 되죠. 컨트리맨은 이런 모드 셀렉터가 없어요. 없고 그냥 일반적인 드라이빙만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피아트 500X는 그런 거를 조절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전자 파킹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컵홀더도 그러면 두 개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다 스틸 재질, 크롬 재질로 마감함으로써 왠지 좀 더 좋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도 있고, 여기도 보시면 공간이 충분해요. 충분해서 이런 공간까지는 잘 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간은 충분하고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보시면 이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싸구려 재질은 아닌 것 같아요. 펄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만져보면 우리나라의 차량과는 약간 비교된다. 그런데 너무 그런 뭐 심플함과 그리고 귀여운 면만 강조하려다 보니까 너무 밋밋한 면도 없지 않아 좀 있다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차 역시 뭐 개방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차죠. 요건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단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박 PD가 이렇게 돌아와.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 차량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A필러 부분이 너무 두꺼워요. 두껍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생기고 보행자라든가 아니면 좀 일반 차량이 운전하면서 안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A필러를 왜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걸리는 부분이고, 여기 플러스 모델에는 사각지대 방지 시스템 들어가 있어요. 다각지대 방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요게 좀 너무 두껍다. 그리고 도어 트림도 보면 정말 요것도 동글동글하게 구조가 정말 귀엽게, 정말 이쁘게 요런 재질로 딱 마감이 돼 있고, 무엇보다 진짜 좋은 거, 요 가죽이 갖고 오는 메리트가 정말 셉니다. 가죽이 정말 딱 만져봤을 때 집에 있는 웬만한 소파의 재질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보면 정말 편하다, 편안함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가죽의 재질만큼은 우리나라 차들과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500이라고 요것도 디테일하게 딱 박아놨죠. 박아놓고 여기도 다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다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차의 메리트는 정말 귀엽다. 귀엽고 이쁜데 실내에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귀여웠던 차에 비해서 이런 시트 구조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남성한테도 왠지 끌리게 만드는 차,
D컷 스티어링 휠에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묵직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성한테도 어울릴 수 있는 차가 되겠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외관을 봤을 때와 실내에 들어왔을 때의 차이를 좀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피아트 500X의 뒷좌석에 자리했습니다. 자, 뒷좌석을 보시게 되면 뒷좌석에 앉았을 때는 요걸 지금 보조석을 앞으로 좀 당겼어요. 왜냐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차량이 일단 너무 좁아서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한 20대 초반, 20대 초반인데 이제 여자친구를 태우고 다니거나 아니면 옆에 한 명만 동승하고 뒷좌석은 배려를 그렇게 하지 않은 차 같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 뭐 남성이나 아니면 여성한테 좀 팔릴 것 같고 30대 초반으로서 아니면 가족형 SUV의 차량으로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암레스트도 존재하지 않아요. 차에 대해서 팔걸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뒷좌석에서 앉았을 때 팔걸이도 없나? 막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 좀 불편함을 갖고 오기도 하고 공조장치도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뒷좌석을 배려한 점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좌석을 보시게 되면 이 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6대4 비율로 뒷자리가 이제 접혀요. 접히면서 이제 트렁크 공간도 확보하고 이런 거를 메리트를 준 것 같은데 요거는 여기가 두 개가 접히고 여기 하나 따로 접히게 되는 구조 2대1 구조로 되어 있고 6대4로 접힐 수 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동글동글하게 들어갔고 디자인 면에서는 정말 이 차는 딱 보면 동그랗다. 뭐 꼬마 자동차 붕붕 같다. 막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차입니다. 아쉬우면은 뒷좌석에 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트렁크로 넘어갈게요. 자, 4천만 원대의 차량이고 트렁크로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도 이 차는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트렁크를 보시게 되면 피아트사에서 말하는 거는 약 한 300리터의 짐을 실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뒷좌석을 폴딩을 하게 됐을 때는 한 1000리터 가량 실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어보면 여기에 공간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수납 공간을 마련해서 여기에 1단 수납 구조 그리고 여기에 2단 수납 구조 그리고 여기를 하나 더 열면 당연히 키트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트렁크의 공간을 활용할 때는 굉장히 적은 짐을 실지만 효율적이다. 그리고 남성이 섰을 때 이 높이가 짐을 실기에 적당하다라는 높이로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자동으로 열고 닫히는 것도 없습니다. 4천만 원짜리 차에서 이런 옵션이 빠졌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네요. 안타깝고 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귀여운 차니까.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크롬 라인으로 마감을 했고 피아트 500과 변한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클래식함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 디자인도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00X라고 적혀 있고 이 버튼 사용해서 이제 문을 열고 닫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장치가 여기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머플러도 보시면 사각형 구조로 그냥 하나만 들어가 있고 뒷모습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뒷모습도 봤을 때 귀여운 면도 있지만 왠지 이 차는 SUV다 라는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차인 것 같습니다. 자, 이 2.0 크로스 플러스 디젤 모델은 일단 이 차의 엔진도 디젤 형식이에요. 그리고 멀티젯 터보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엔진룸을 보시게 되면 이 차도 역시 보시게 되면 자 멀티젯 2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차도 디젤 엔진이라서 소음이 굉장히 심하고 어떤 떨림도 많이 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주행 테스트를 하면서 이 엔진 소음이 내부로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아트 500X의 외관 리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차는 귀엽게 나온 차이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끌릴 수 있는 외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안에 실내를 타봤을 때는 남성들도 반하게 만들 수 있는 차이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조금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2탄으로서 저희가 이제 피아트 500X를
공도에 나가서 주행 테스트를 하면서 실제 리뷰를